네, 모닝타임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로는 거의 처음으로 뵙습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가 결국에 이제 장 후반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가 0.3% 상승, 나스닥이 1.3% 상승, S&P 500이 0.7%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섹터별로 보자면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조금 더 유난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5% 상승했고, 어도비가 4.3%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7.3% 상승, 쇼피파이가 3.2% 상승, 인투이트가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7% 급등했고요. 테슬라가 어제 8% 급등했는데요.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년 만에 두 번째 액면 분할입니다. 아마존이 2.5% 상승했는데요. 코엔증권에서는 향후에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K-레이덴코 같은 경우에 어제 2.4% 상승인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안츠의 수석 고문은 지금 금리 인상이 결국엔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침체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JP모건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상승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테슬라도 강했었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우선은 기술주가 다른 이제 다우 지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더 올랐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보다는 어제 더 많이 올랐고, 더 올랐고, 그때 이제 나스닥은 좀 쉬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덜 올랐던 것 쪽에서 좀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는 별다르게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약간 순서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기술주 안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좀 딱 보기에는 액면 분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또 테슬라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징성이 있어서 국내 쪽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물론 어제 테슬라가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전체 다른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다 상승한 건 아니에요. 루시드라든가 리비안 하락을 했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피스코 같은 경우는 한 2%대 상승을 했지만은 연결고리는 지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테슬라의 개별적인 재료로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두 번째 액면 분할인데, 지금 웨드부시 측에서는 주가 상승의 향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도 있고, 주가가 싸지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달려들면은 결국에는 버블을 더 키울 것이다 하는 또 부정적 의견도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주총회에서도 액면 분할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단점들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실적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또 기술주 중심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던 거에는 실적도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잘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한 게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이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달서부터 이제 좀 일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망치는 이제 긍정적으로 향후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먼저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RBC 캐피탈 측에서도 또 테슬라의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 이번에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액면 분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같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면서 움직이자라는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국채금리가 또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 말고 이제 5년물하고 30년물 어쨌든 간에 뭐 평소에 보던 건 아닌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얼마나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뭐 5년물하고 30년물이 역전됐고 3년물 어제 같은 경우에 3년물하고 10년물하고도 역전이 됐어요. 30년 3년하고 30년물도 역전됐고 예,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물하고 10년물은 역전이 안 됐고 네. 그리고 이 초단기인 2개월짜리랑 지금 10년물하고도 아직 역전이 안 됐고 예. 지금 현재 뭐 JP모건 측에서는 아직까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2년물하고 10년물 중요하고 그다음에 2개월하고 10년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향후에는 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결국에는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JP모건 측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3개월 아까 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개월물이 아니라 3개월물인데 네. 3개월물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단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금리에 만약에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도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평균적으로 20개월,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30개월이에요. 시차가 있네요. 예, 그러면 빨라도 역전되고 난 후에 10개월 이후에나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때 대응해도 제가 늦지를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적으로는 20개월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뭐 늦으면 30개월까지 또 간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뭐 그때까지 물가가 안 잡히면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다시 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말자. 제가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군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마냥 땡겨와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싸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터키에서 이제 5번째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협상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너무 미국 선반영되긴 했는데. 미국 증시도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어떤 뭐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협상은 계속적으로 한다. 뭐 주식시장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뭐 진행되고 되는 거에서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지만은 조금 이제 무덤덤해져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점점 이제 좀 상승하면서 좀 높아지면은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악재로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4월 중순까지는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 상태가 흐름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인데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반응을 해줘야 되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빠질 때도 오히려 안 빠지고 그다음에 오를 때도 안 오르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그 아주 좁게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언젠가는 뭐 저는 위든 아래든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대형주보다는 결국에는 업종별 순환배, 종목별 순환배,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매기는 있어가지고 조금 그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일별로 보게 되면 하도 등락을 하니까 힘들지만 그 전문가님 관점에서 약간 조금 멀리 보면 나중에 변곡점이 나왔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상하이 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보면 또 전면 봉쇄가 돼서 또 그쪽에 또 아이폰 공장도 있는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측에서는 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애플하고 연관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맞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상하이 측이 뭐 일단은 두 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뭐 봉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나스닥 선물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엔 테슬라 액면 분할 소식이 좀 덮어버린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나중에는 오히려 시장 열릴 때 밤에 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로 나스닥 선물이 돌아서면서 그렇더라고요.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조금 그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 항상 얘기했듯이 네. 미국 시장 오른다고 오르는 건 단기적으로 다 그런 건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빠진다고 네.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구간을 집약을 해서 한꺼번에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저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뭐 저는 급등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소폭 어느 정도 뭐 상승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이제 등락의 그 폭의 차이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이 뉴욕 증시에서 장 후반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3년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산안을 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쟁 나서 그런지 국방 예산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국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어제 방산주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네네. 추가로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뭐 오히려 추가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점이라기보다는 네.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뉴스를 보고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방산주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그쵸, 뭐 네. 세계화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좀 끝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무기 수입을 좀 더 늘릴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무기 수출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예, 뭐 예. 선반영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논리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그런데 예. 이게 꺾인다고 해서 저는 바로 꺾인다고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꺾이면 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접근하는 게 좋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지켜보면서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럼 향후에 이제 뭐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의 이제 미국 증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거의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일정 네.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소폭적으로 오를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지금 아주 좁은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수급들이. 일단은 저는 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예. 좀 수급을 거기서 이제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역에서는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수급이 지금 좀 꼬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같이 팔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좀 가만히 있어 볼까요? 일단은 제가 변곡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 좀 더 관점이시군요. 있어야 된다. 뭐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안 꺾인다. 4월 중순이나 뭐 빠르면 4월 초인데 그거는 좀 뭐 제가 뭐 데일리로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체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일단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부만 좀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관점에서는. 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주식 좀 가지고 계시고 조금 이따 변곡 좀 나올 때 팔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4월 중순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은 좀 더 투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모닝 타임즈였습니다.